그 다음에 이제 기초 강의. 이제 강의 추천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위험해지죠, 저도. 근데 그 전 단계예요, 이거는 사실. 소위 말하는 이제 블로그에서 막 강의 모집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전 단계에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실제로 해본 거고요. 기초 강의는요, 첫 번째,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 저는 이분을 공인중개사 1차를 준비하면서 봤어요. 1년 동안 쭉 이제 봤죠, 영상을. 근데 복습은 안 했어요, 이분 거를. 민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공인중개사 민법은 외울 것도 많고 처음에는 뭔 소리야 이러는데, 저는 그냥 이분 거를 복습 안 하고 뭐 열심히 필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특히 인터넷 강의는 무조건 재밌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웃겨야 돼요, 재밌거나. 근데 제 기준에 재밌으면 다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거는 재밌어요. 일단 재밌고 잘 정리가 돼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이분으로 공부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분 걸 꼭 유료로 들어야 되나.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유튜브에 양민민법 이렇게 치시면 쭉 있더라고요. 뭐 여기 보이는 뭐 인강드림 공인중개사 뭐 여기 채널에도 쭉 그 기초 강의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풀강의예요, 풀강의. 1시간 12분짜리인데 뭐 더 좋은 거는 이와 관련된 그 PDF라든지 뭐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좋은데, 무료니까 필기를 하시면서 보셔도 저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결제를 해서 들었지만 요 정도 기초는 필기를 하면서 보셔도 충분하시다. 이분 그 순환이죠, 순환 강의죠. GS 뭐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해서 이제 심화까지 쭉 들어가는데, 저는 그걸 다 돌렸죠. 한 바퀴를 돌리고 시험까지 보고 합격을 했는데 1차는 괜찮아요, 이분 거. 민법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뭐 1000몇백 개 조항이잖아요, 민법이.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민법, 그게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보셔도 기초로는 충분하다, 저는 봐요. 센 기초로는 충분하다. 그래서 공짜로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다. 제가 다 샘플 강의 들어보고 검증해본 게 이분이시다.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면은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95명 정도는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돼 있어야 돼요, 민법은. 뭐 투자 이걸 떠나서 이거는 실거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공인중개사용 민법만이에요. 나머지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만 좀 보셔도 되게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물론 학개론도 보시면 좋아요.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거는 있는데, 저는 그거를 김하선 강사님이 있어요. 김하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곰돌이 푸같이 생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본인이 푸라고 해요, 항상. 그분 것도 보시면 좋긴 해요, 학개론도. 이게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에는 공인중개사 학개론 공부도 괜찮습니다. 요거 제가 캡처는 하진 않았지만 유튜브에 있겠죠,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학개론 뭐 그분께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거, 본인과 맞는 컨셉의 강사님을 찾아가지고 무료 강의를 기초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민법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거 뭘까요? 헬로우 훈이시님, 공법 정답입니다. 등기법도 있고 학개론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다 떼고 그래도 추천을 하라면 저는 고상철 교수 거 추천합니다. 당연히 들어봤고요. 1년 동안 한 바퀴 돌려봤고요. 물론 암기를 안 해갖고 떨어지긴 했지만 이분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피식피식 할 정도면 아주 막 그 암기법 있어요. 태양의 오예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그 여러 가지 암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이분은 그 따로 사이트도 있으세요. 따로 사이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료라서 저는 추천은 안 드리고, 요 체계도 특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에듀프로라는 공인중개사에서 지금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이분도 유튜브 치면 나오겠죠. 뭐 공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들이 나오겠죠. 이분 기초 강의도 괜찮다. 이분 강의 짬밥이 장난 아니거든요. 원톱, 투톱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이쪽에서는. 공법이 참 싫어요,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고 너무 외우기가 싫은데 너무 중요해요, 너무. 특히 토지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뭐 건축이나 이런 쪽, 뭐 다가구주택 이런 거 하실 때는 기본 그냥 베이스. 공법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암기할 게 많고 확인해야 될 게 많고 하니까 다 안 되니까, 등기법까지 같이 해서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 정말 공부할 게 많고 기초적으로 좀 뭔가 나는 기본 베이스만 좀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법은 요걸로 그냥 요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공법도 뭐 한 바퀴 들어봤고 민법도 한 바퀴 들어봤으면 이제 움직이셔야죠. 이제 책을 어느 정도 보셨으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걸 쭉 따라서 이제 자기 취향대로 쭉 보셨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 이제 강의를 듣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책은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책 이외의 것을 또 알려주는 게 강의예요. 온라인이 되든 오프라인이 되든 강의에 가서 좀 많이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강 3시간짜리 2시간짜리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들어보세요.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뭐 5만원 10만원 아까워서 나는 안 가요 이러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강의는 나하고 잘 맞는 강사들이 있는지를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지. 나하고 안 맞는 강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하고 안 맞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거의 다 안 맞죠.
근데 어쨌든 좀 맞는 사람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면 돼요. 내가 좀 마음이 간다 하시는 분한테 그 사람의 뭐 전문적인 깊이가 좋든 경험이 좋든 뭐 성격이 좋든 뭐 어찌됐든 끌리는 요소가 있다면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강의들을 들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정규 강의를 하면 보통 뒤풀이나 그 강사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인강도 많이 들었지만 오프라인 강의가 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는 이렇게 편집을 안 하죠. 예민한 내용을 편집을 안 해가지고 다 들을 수 있고 치맥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들은 사람들 인맥도 좀 쌓여요. 왜냐면 뭐 정규 강의가 그냥 단순히 듣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뭐 현장 답사나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스터디, 뭐 조별 발표, 모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강의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정했다 하면은 그쪽 라인에서 있었던 걸 좀 이렇게 쭉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좀 많이 들어보시고, 몇 개 안 들어보고 정규 강의 탁 덜컥했는데 아니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최대한 특강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를 좀 뭔가 라인을 딱 잡았으면은 그걸 좀 다양하게 쭉 들어보시면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는 거죠. 지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렇게 성장을 하셨거든요. 현장도 나가보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기회가 생기거나 인사이트가 생겨서 뭔가 확신이 좀 생겼다. 그래, 나는 이걸 선택을 했고 이 물건을 선택한 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난 이러한 이유로 이게 옳은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뭐 이 정도 인사이트가 생기시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서 또 인맥을 쌓고 강의를 듣고 책도 이제 같이 또 보고 내공을 쌓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무조건 스터디나 임장 나갔다고 해서 사시진 마시고 좀 뭔가 그렇게 좀 나를 또는 타인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물어보세요.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걸 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아는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시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죠. 물론 그분들이 정답은 아니니까, 물론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물어보고 원칙을 좀 세워 나가시는 거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나 맞는 강사를 찾긴 하는데 이걸 컨설팅으로 찾아요. 약간 조금 더 비싼데 뭔가 1대1 소수 정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더 쉬운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강의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뭔가 알아봐야 되고 필기를 해야 되고 가서 참석을 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컨설팅은 되게 좋죠. 비싸긴 하지만 내 입맛에 딱딱 맞춰주죠. 맞춤형으로. 나는 뭐 이런 물건이 좀 필요하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나는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디요? 컨설팅이니까 소수니까 이제 막 물어보죠. 뭐 어디 사야 돼요? 좀 몇 개 좀 추려주세요 이러죠. 그 다음에 단체로 가죠. 우르르 이제 정신없이 가가지고 사죠. 또 그걸 생각 없어요. 그냥 찍어준 거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리는 거죠. 물리거나 대박이 나거나, 대박 날 수도 있죠. 네, 어찌됐든 대박 날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고 손절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죠. 네, 이렇게 가지지는 말라. 저는 이렇게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본, 현금 동원력이 꽤 되는데 나는 부동산 공부를 한평생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사업만 했다. 나는 열심히 20 몇 년간 직장을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셔가지고 힘들어하세요. 잘못된 공투에 빠지기도 하고, 뭐 전문가가 엮어주는 공투를 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맺어주는 2명 또는 3명이서 하는 공투 이런 것들을 막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물건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제가 들은 사례인데, 어떤 그 강사, 정말 나쁜 강사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분양을 받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막 클레임을 걸면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엑싯을 시켜요. 또 다른 수강생한테 더 훨씬 높여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런 경우도 있고 막 해서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대충 좀 감이 잡히셨나요? 초보분들? 초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 채팅하시는 분들은 초보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끄러운 곳에는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북적북적한 소리가 들린다는 곳은 정말 그래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뭐 이 정도는 제 채널 보시는데 지금 실시간까지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뭐 더 이상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규 분양상가 사기당해 맘고생이 심하네요. 이건 진짜 미치는 거죠, 진짜. 이러면 제가 들어도 막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최국경님, 좀 많이 보고 계십니까? 제 채널 재밌으신가요? 재미는 없죠, 사실. 제 자체가 재미가 없죠, 캐릭터가. 재밌으신가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 실시간 방송이다, 저는 요 느낌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없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쌤이 잘생김은 재밌음, 요런 거 좀 읽어줘야 되죠. 쌤이 잘생김은 재밌음, 요런 거. 저쪽 대형 채널이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서 한 거거든요.
어제 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와주신 분들은 진짜 감사하다. 김수미님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이 많으시군요. 여성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하님도 여성분이신 것 같고, 신재희님은 남자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지은님도 여성분이신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 괜찮나요? 저는 싸게 사는 거 아니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투자는 싸게 사는 거 아니면 저는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레버리지가 정말 조금 20-30% 정도 이 정도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서울은 진짜 너무 비싸고요. 차라리 저는 경매 이런 쪽 악성미 분양 이런 것들 좀 열심히 찾는 거 그 정도지 지금 막 투자하기는. 그래서 약간 지금 거래량도 그렇잖아요. 그 어제 부동산 지인 블로그에서도 제가 봤는데 거래량이 많이 이제 눈에 띄게 보이죠. 많이 줄었죠. 이게 진짜 이제 조정장으로 쭉 이제 갈 건지 침체장 조정장으로 갈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 이렇게 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제가 부동산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좀 뭔가 납작 엎드려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착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 저는? 그래서 제가 요새 부동산 뉴스 이런 걸 잘 안 보잖아요.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흐름만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맞습니다. 현 정권은 하지 마라 스타일. 이 정도 책 좀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라서 일부 작가님들이 보시면 섭섭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관점에서만 이제 추린 거고요. 이 외에 훨씬 더 좋은 책이 많지만 제가 읽은 걸 전제로 해서 추천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 보면 가장 최근 책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빠진 것도 있잖아요. 똑같은 작가분이 쓰신 건데 그렇게 된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경기 사이클이요? 그거는 책 곳곳에 있어요. 경기 사이클. 330 책도 괜찮고요. 330 책도 괜찮고, 흐름이면 330이나 요거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진실 요것도 괜찮고요. 봄날의 곰님 이 쓰신 책, 요건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추천을 못 드렸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긴 했는데 저는 사진 않았어요. 아직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투자 사이클 요 책이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은 원금을 까먹을 수 있어서 비추하시진 않나요? 근데 저는 주식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 괜찮다. 단 이제 잘 사야 되겠죠. 뭘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언제 사느냐, 뭘 사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저는 주식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짤짤이 할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돈이 들어가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계속 체크를 하게 되고. 주식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식도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처럼 인플레이션 해칭과 어떤 그런 차익을 먹는,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함께 경영하는 같이 경영자로,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름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해놓고, 가끔 이제 뭔가 우르르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저는 하거든요. 잘 몰라요. 전혀 잘 모르고 그냥 그 정도. 저도 까먹은 건 많습니다.